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샌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에 두 개의 마스크가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숫자가 왔는데 문자로 바뀌었고 다시 그냥 일반 숫자가 왔는데 콤마가 들어가서 표현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와 같이 여러 셀이 있는 경우는 그 각각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마스크를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마스크 외에 본인이 직접 커스텀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커스텀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은 자, 소스에 가셔서 Add New에 가보시면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맷을 눌러보시면 마스크 이름을 원하시는 걸로 지으시면 되는데요. 샘플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샘플1이라는 fmt 파일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 myformat.fmt도 예, 커스텀 마스크입니다. 아까 여기 그리드에 보시면은 여기 myformat, 여기 에디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myformat.text of value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커스텀으로 저희가 이제 이 마스크 포맷 파일을 등록을 하면 add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타입에 자신이 등록한 커스텀 마스크가 생깁니다. 자, 마이 포맷을 눌러보면 현재는 마스크 함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함수를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예,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포맷 파일을 만드시고 여기에 원하시는 이 펑션 네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최초의 포맷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myformat.fmt를 보시면 함수 이름을 text of value라고 해놨죠. 이 내용이 아까 거기에 추가된 거고요. 요 각각의 파라미터가 뭔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value는 실제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올 거고요. 자, 요 파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 들어갈 여기에서 개발자가 입력한 값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파람으로요. 파람 값은 여기에 값을 지정하면 그 목록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파라미터 1 자, myformat은 이걸 생략했지만 필요 없어서 지금 만든 샘플은 이렇게 두 개의 설명 내용을 적게 되면 자, 함수 이름도 바꿔볼게요. 펑션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예 펑션 1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수 이름 바꾸시고 실제로 구현할 여기 함수 이름도 똑같이 이 두 개를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내용을 코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코딩은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이 그대로 리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을 리턴 하시면 이 값이 화면에 반영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남성과 여성을 리턴했죠. 이 값이 최종적으로 이 마스크를 매핑한 컴포넌트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샘플 1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함수 저장한 것처럼 함수 이름도 있고요. 파라미터 1, 2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이제 개발자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로 배열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커스텀 마스크를 만드는 이유는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지만, 물론 이제 한 군데 정도에서만 사용된다면 이렇게 그 아웃블럭 펑션에서 코딩을 하셔도 되지만, 같은 패턴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된다면 저렇게 마스크 포맷을 만드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 개발 시점에 원하시는 그러니까 직접 만든 마스크를 매핑만 하면 자동으로 코딩 없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저게 여러 군데서 사용됐을 경우에 반영돼야 될 값이 바뀌었을 때 코딩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일일이 다 화면을 열어서 바꿔야 되겠지만, 이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포맷 파일만 바꾸면 전체가 변경된 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수정이 수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통신하는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 통신 전문의 좀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이 쿼리 시스템 내부 구조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화면 개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심화되는 그 교육으로 가기 전에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정도만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육 초반에 제가 요 각각의 클래스들이 연동돼서 네트워크 통신이 되고 쿼리 시스템이 이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클래스들이 어떻게 동작해서 통신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도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샘플에서 봤듯이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쿼리 매니저의 send process by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전문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이 뷰에서 send process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쿼리 명을 넣으면, 자, 요 쿼리 매니저의 send process by name을 호출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쿼리 명으로 A 쿼리를 참조해서, 즉 전문 형식을 참조해서 이 쿼리 매니저가 화면에 매핑되어 있는 인블럭 계열의 필드에 매핑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자, A 쿼리 데이터라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뭐 인블럭에 매핑된 필드가 없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아까 저기 설명드렸듯이 화면 내에서 이 비어있는 쿼리 데이터가 오면 거기에 값을 넣어도 되고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렇게 A 쿼리 데이터라는 객체가 나오면 이 쿼리 매니저가 요 A 쿼리 데이터 객체를 바로 네트워크 IO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HTTP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웹소켓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HTTP 통신을 했기 때문에 HTTP IO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구성이
저희가 코딩상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 쿼리 매니저를 만들고 이 쿼리 매니저의 안에 네트워크 IO를 세팅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쿼리 데이터로 데이터가 채워진 것을 HTTP IO나 특정 IO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버는 바로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버가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응답해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채워서요. 응답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IO에 대한 리시브도 역시 네트워크 IO가 수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IO로부터 수신된 어떤 버퍼의 데이터를 이 쿼리 매니저가 통신 전문을 참조해서 A쿼리를 참조해서 이 통신 전문에 맞게끔 구조에 맞게끔 A쿼리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요 수신된 A쿼리 데이터가 바로 저희 샘플에서 자, 요 아웃블록 펑션에서 넘어온 A쿼리 데이터입니다. 반대로 여기 인블록 펑션에 있는 A쿼리 데이터는 자, 요게 되겠죠. 여기 있는 A쿼리 데이터. 그래서 여기에 수신된 A쿼리 데이터가 바로 화면에 반영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수신된 A쿼리 데이터가 자, 업데이트 컴포넌트 로직을 통해서 화면에 매핑된 컴포넌트를 찾아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웃블록 펑션에서 요 쿼리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면 화면에 반영되는 그 데이터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런 구조를 통해서 전문 통신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요 클래스가 여기에서 설명한 요 각각의 클래스가 이렇게 사용돼서 전문 통신을 하게 된다. 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저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이제 쿼리 그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요런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샘플은 버퍼는 기본적으로 추가돼야 되고요. 버퍼, 쿼리, 쿼리 데이터, 쿼리 매니저, 네트워크 IO가 기본적으로 추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통신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HTTP와 IO라든지 Add System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여기 소켓 IO 또는 웹 소켓 IO 어떤 통신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웹쿼리 데이터와 웹쿼리 매니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쿼리 매니저, 웹쿼리 매니저는 실제로 쿼리 매니저를 상속받아서 본인만의 형식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딩, 몇 개의 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준 건데요. 여기 보시면 헤더를 만드는 make 헤더라는 함수와 make 쿼리 데이터라는 두 개의 함수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헤더 형식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번 교육해줄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면 이 쿼리 매니저를 상속받아서 본인만의 헤더도 만들고 쿼리 매니저를 구성하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TPO나 기본적인 통신으로 전문 통신 하실 때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두 개의 파일을 그대로 이 형식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HTTP 전문 통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파이더젠에서
전문 통신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좀 더 쿼리 매니저라든지 그 쿼리 데이터 내부에 대해서도 좀 심화된 네트워크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